방정식의 해가 또 다른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또 다른 걸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하네. 근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갖다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a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럼 첫 번째 거는 5x 더하기 10 더하기 y가 7, 5x 더하기 y인데 10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3이겠다. 두 번째 건 왼쪽이 6x 마이너스 3y, 오른쪽은 4x 마이너스 4y. 쌤이 지금 4y를 이항하고 x도 이항해 주려고 하거든. 그러면 4y를 이항했더니 y, 6x를 이항했더니 이거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y한테 대입할까? 그럼 5x 빼기 2x니까 3x, 3x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누구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y는 2인가요? 이게 해라고 합니다. 해라고 하는 거는 집어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해야 되거든. 얘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 2를 넣었더니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 19번이요. 19번이 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건데 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0 말고도 해가 있다고? 그럼 해는 1차식인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해는 한 쌍해를 가지던지 해가 무수히 많던지 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연립 방식의 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한 쌍 마이너스 3,0 말고도 또 해가 있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해가 한 쌍이 있고 마지막 건 해가 없는 거고 가운데 게 해가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하거든.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x 앞에 꺾기를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를 나누기 한 거랑 y가 이항해야 되겠다. 여기에 y가 두 개 있지. 식을 정리한 다음에 나누기 할 걸 그랬네. x 더하기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야.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항해 볼게. 이항했더니 2x 1-ay 플러스 6은 0인가? x 앞에 꺾기를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를 나누기 한 거랑 상수항끼리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세 개가 모두 똑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마지막 거 하나가 다르면 해가 없다거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이 등호를 만족해야 되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a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게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4였으면 좋겠다. 분모가 4 나오는 a가 누구야? 분모가 4가 나오는 a의 값은 누구야?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개념편은 없어요. 그 다음 유형편은? 네. 47쪽부터 자, 그럼 풀어야 될 거는 뭐죠? 47쪽에 4번. 47쪽에 4번. 문제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문제, 네.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B하고 4라고 한다면 A, B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랬더니 2B-4의 값은 A, 대입했더니 3B-4A의 값은 1이네요. 이거 연립할 생각이거든. 근데 A를 대입해버릴까? A를 대입하면은 3B-4A 자리에다 2B-4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3B에서 8B를 빼는 거네. 그 다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4를 곱했습니다. 2항해주면 1을 이항했더니 15, 5B를 이항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3이네요. B의 값이 3이었을 때 3은 여기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네, 그래서 A, B 더하면서 5가 되겠네요. 또 모르는 문제는 2번 5번, 6번이야. 정의 모르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을까? 서른두 개나 오른다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의나. 왜냐면 지금 하는 거는 숫자 대입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모른다는 건 모른다기보다는 산수할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 같은데? 짠데 어. 틀린 다음에 고쳤어, 안 고쳤어? 쳤어요. 네, 말씀하세요. 5번 풀이하겠습니다. 5번이 연립방식이 똑같았을 때 A, B를 구하세요. A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B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두 개는 A, B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거의 해랑 뒤에 거의 해가 똑같다는 말은 밑줄 친 두 개 해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두 개를 연립하려고 합니다. 밑줄 친 두 개 중에 두 번째 거는 X는 하고 정리하기가 쉬우니까 가감법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 대입법을 통해서 계산하려고 하거든. X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지금 3y 플러스 6이라고 하니까 X한테 3y 플러스 6을 집어넣고요. 15y하고 3y를 더했으니까 18y. 30이 있는데 30을 이항했더니 12 빼기 3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은 3인가요? 이제 이거 구했으니까 이게 해라고 하니까 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거고요. 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이식은 3-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건 3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a의 값은 a를 이항해주면 플러스 a가 될 테고 마이너스를 이항해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네, a는 4네요. 두 번째 b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b는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6번인가요? 네. 네. 6번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다치전 끝났어요? 모르는 거 몇 개쯤 있어요? 11개. 알겠습니다. 잠깐 뒤에 숙제 덜한 것 좀 이어서 하고 계세요. 연립해가지고 니은에서 x의 연립방식이 있는데 니은의 x 앞에 있는 개수를 잘못 봤다고 하는데 2라는 숫자라고 써있는데 2를 잘못 봤대. 잘못 보고 구한 해가 k하고 2라고 얘기하네. 그러면은 x-2y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x 앞에 숫자를 잘못 봤다는 얘기지. 이거 연립하면 해가 k하고 2가 나온다고? 그때 니은에서 x의 개수를 어떤 숫자를 잘못 봤나요? 네모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해라고 하는 건 집어넣게 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아는 식이니까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그럼 집어넣으면 k-4의 값이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4를 이항했더니 k의 값은 k가 마이너스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네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네모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x한테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네모, 그 다음 플러스 2, 이게 5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네모가 누굴까요? 또 풀어야 될 거는 48쪽 48쪽의 5번. 48쪽의 5번은 R은 다음 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또 다른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일단 첫 번째 방정식 해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식은 9배 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9배 하면 3x 더하기 y의 값은 9가 되겠죠? 두 번째 건 10배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10배 하고 있습니다. 두 식을 더할 생각입니다. 빼야 되겠구나. 빼야지 3x가 지워지겠네? 빼면 3x가 지워지고 y에서 마이너스 y를 뺐습니다. 오른쪽은 9에서 마이너스 9를 뺐습니다. 따라서 y의 값은 3이 되고 y가 3이면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을 이항했더니 6, 3x가 6이기 때문에 x의 값은 그때 이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집어넣으세요. x한테 2를 집어넣었고요. y한테는 3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a의 값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a의 값은 2.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51쪽에 1번 51쪽에 1번이 2,3이라는 순서쌍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계속 선생님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해라고 하는 건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고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A, B만 구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게 자꾸 틀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저는 왜 틀릴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틀렸으니까 선생님 수정해주세요 이런 수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더하기 빼기는 일반적으로 방법만 알고 있다면 안 틀려야 돼. 근데 그 더하기 빼기를 좀 더 신경 써서 풀었으면 좋겠다. 자, 2하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근이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거거든. x한테는 2를 y한테는 3을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는 x한테는 2를 집어넣고 x한테 2, y한테 3을 집어넣었으니까 y한테 3을 집어넣습니다. 이항해 주려고 하는데 왼쪽은 2b-3a라고 3a를 이항했고 오른쪽은 1을 이항했거든. 두 번째 식에 대입하려고 하는 중이야. 두 번째 거한테 2를 대입했더니 4 더했더니 5. 얘가 4대 5라는 얘기네. 그럼 비례식이 성립할 때는 안쪽끼리 곱한 거하고 바깥쪽끼리 곱한 게 똑같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비례식은 A 대 B라는 녀석과 C 대 D가 똑같다고 한다면 내항끼리 곱한 거랑 외항끼리 곱한 게 똑같습니다. 배웠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안 나와. 다시 한 번요. 교과서에 없어서 그랬어?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안 배우나? 네, 아무튼 비례식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내항끼리 곱한 거, 외항끼리 곱한 게 똑같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안쪽끼리 곱한 건 10a, 바깥쪽끼리 곱하면 4b입니다. 이걸 몰라서 5%나 보다. 네. 그럼 2로 약분하면은 2b의 값이 5a인가? 그럼 2b의 값은 5a입니다. 이거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하세요. 2b 대신에 대입할 생각이거든? 2b가 5a라고 하니까 5a에서 3a를 뺐더니
A의 값은 2입니다. A가 2였을 때 오른쪽은 10인데 그럼 B는 누굴까요? 네, B의 값은 5가 되겠네요. 두 개 값을 곱해주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다 비슷한.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일단 틀린 거 수정 좀 하세요. 수정하고 나서 수정 안 되는 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연훈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죠? 25쪽까지? 네. 서혁이 모르는 거 얘기합시다. 서혁이 모르는 문제 질문할 때 정현이도 같이 들을까? 서혁이 모르는 게 몇 번이죠? 59번. 다음에 있는 숫자가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갖다 고르라고 하거든?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떨 때 유한소수가 되는 거지? 분모에 2하고 5라는 숫자만 채워져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 건가? 책이 달라? 활용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말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연립방식 식을 세운 다음에 풀라는 얘기거든? 첫 번째 문제는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인데 빈칸을 채우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어서 그냥 답을 구할 생각입니다. 합의값이 30이라고 써 있거든?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는 30인데 큰 숫자를 작은 숫자의 2배보다 6만큼 큰 두 정수에 대해서 그 정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값을 쌤은 x하고 y라고 해볼 생각이거든? 누가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데 쌤은 x가 y보다 작다라고 해볼 생각이거든? x, y는 다 정수입니다. 그럼 더한 녀석의 값은 30이라는 얘기지. 시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큰 숫자는 y인데 y가 작은 숫자인 x의 2배보다 6만큼 크다고? 그럼 y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인 x를 2배한 숫자보다 커? 6만큼? 네. 그럼 6을 누구한테 더해줘야지 등호가 성립할까? 네, 여기다 6을 더해주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거 연립해가지고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구하라는 얘기네. y값 대신에 집어넣겠습니다. y 대신에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x 더하기 6이 30입니다. 왼쪽은 3x인데 6을 이항했더니 24. 따라서 x의 값은 8입니다. x가 8이면 y가 누굴까? 네, 그 두 개 숫자 다 구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숫자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은 15입니다. 각 자리의 숫자의 값의 합의값은 15가 되는데 일단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자연수? 각 자리의 숫자 합의값은 15? 10의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보다 9만큼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롭거든? 그때 처음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처음 숫자 두 자리 숫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 10의 자리 숫자에는 x를 1의 자리 숫자에는 y를 한번 써볼게. 그럼 이 숫자는 예를 들어서 뭐 32가 있다면 우리가 32라는 숫자에 앞에 3이 있고 뒤에 2가 써 있다는 얘기지? 이 숫자는 10x 더하기 y라고 하는 숫자다. 그래야지 x가 3이고 y가 2가 되면 32라고 할 거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얘가 처음 숫자입니다. 우린 처음 숫자를 답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 설명 중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바꿔 쓴 숫자가 있다고 얘기했거든?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를 바꿔 쓴 나중에 숫자는 이거 같아. 이 숫자는 10y 더하기 x라는 숫자인 것 같아.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 숫자보다 9만큼 커집니다.
10x 플러스 y라는 녀석과 10y 플러스 x라는 녀석은 처음 숫자보다 나중에 숫자가 9만큼 크다고 하니까 오른쪽이 클 겁니다. 처음 숫자보다 나중 숫자가 큽니다. 9만큼 큽니다. 불을 누구한테 더할 거야? 10y.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다고 하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10x. 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너가 그냥 대충 읽고 나서 오른쪽에다 9 더하고 틀렸어요. 선생님 틀렸어요. 또 풀어주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할 것 같거든. 숙제할 때. 처음 풀 때 조금 주의 깊게 풀면은 그런 사소한 실수가 줄어들게 돼. 자, 이런 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이 15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이 15라고 하니까 x 더하기 y의 값은 15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식을 연립해서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은 x를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10y도 왼쪽으로 이항해 줄 생각이거든. 여기 y가 있었는데 10y를 이항해 주면 마이너스 9y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9를 갖다 이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때 x-y의 값은 셈이 9로 약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 두 개를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두 식을 더해도 되고 빼도 될 것 같아. 더해볼까? 더했더니 뭐가 돼? 2x는 14. 그러네. x의 값은 7. x가 7이면 y가 누굴까? 그때 처음 숫자는 누구라고 답을 해야 돼? 70. 네, 맞습니다.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어느 놀이공원의 입장료가 어른이 2만원, 아이가 15,000원입니다. 2만원과 15,000원인데 8명의 입장료의 합의값이 13만 5천원입니다. 어린이하고 어른이 각각 몇 명이 있었을까요? 어른의 숫자를 x명, y의 숫자를 y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쳐서 8명입니다. 그래서 xy를 더한 녀석의 값은 8입니다. 이제 13만 5천원 가지고 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의 합을 구해야 되겠네? 2만원씩 x명이 구매한 건가? 어린이는 15,000원씩 y명이 구매한 거지? 공 3개를 지울까? 양변을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5로 나누기 할까 싶어요. 5로 나누기 해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x 더하기 y가 8이라며 연립 방식을 풀기 위해서 4배 한번 해볼까 싶어요. 4배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두 값을 빼줄까? 빼주면 4x가 지워지니까 y는 y가 오면 x가 누구란 얘기야? 12는 어디서 만든 숫자야? 옆쪽 옆에다가 어디다 대입했다고? 그 4x 플러스 4y. 여기 20. 20을 이하면 12. 4x가 12. 네. 혼자 문제 풀 때도 꼼꼼하게. 한 개에 500원짜리 사탕이 있습니다. 한 개에 500원짜리 사탕과 한 개에 700원짜리 초콜릿을 합쳐가지고 25개를 사서 3,000원짜리 사탕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포장했더니 전체 금액이 17,700원이었습니다. 이때 사탕을 초콜릿보다 몇 개 더 샀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탕의 개수를 x개, 초콜릿 개수를 y개라고 해보자. 한 개에 500원짜리 사탕, X, 한 개에 700원짜리 초콜릿. 7, 10Y, 합쳐가지고 25개를 샀는데, 3,000원짜리 상자에 넣었다고? 아, 그럼 상자값까지 치러야 되는구나. 상자값이 3,000원이라고? 그랬더니 전체 금액이? 근데 합쳐서 25개라며. 이때 x와 y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거는 100으로 나누기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기 한 다음에 이항해볼까? 30을 이항했더니 177에서 30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47, 네, 밑에 거한테 5배 하려고 합니다. 밑에 거한테 5배 하게 되면은 5x 플러스 5y의 값은 두 개씩을 빼려고 합니다. 위에서 밑에 거 빼고 있습니다. y의 값은 11입니다. y가 11이었을 때 x의 값이 누구죠? 네, 제일 간단한 식에다 대입할 거지. 그랬더니 지금 차이값이 몇 개가 차이값인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몇 개 더 산 거야? 3, 자,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해됐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말로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은 되게 다양한 문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 풀려고 하는 녀석이 나이를 가지고 지금 풀는 문제가 지금 첫 번째 문제거든. 다음 페이지에서 학교 시험도 꽤 나이가 좀 많이 물어봐. 아빠의 나이와 딸의 나이가 있나 봐. 아빠의 나이가 궁금합니다. 아빠의 나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딸의 나이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차이값이 35세만큼 차이 납니다. 아빠의 나이가 더 많겠죠? 차이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이값인데 그 차이값이 35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부터 12년이 지나면 아빠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보다 6살이 많아집니다. 현재는 아빠의 나이 x, 딸의 나이가 y였거든. 현재는 아버지 나이와 딸의 나이가 아빠는 x, 딸은 y였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나면 아빠의 나이가 뭐가 되지? 그러겠네. 딸의 나이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나이가 딸의 나이보다 딸의 나이 2배보다 6살만큼 많습니다. 아빠의 나이가 x 플러스 10인데 딸의 나이를 2배 한 것보다 많다고 6세만큼 6을 어떻게 어디다 더해? 왼쪽 오른쪽? 근데 작은 거한테 6을 더해야지 같아질 겁니다. 됐나요? 이제 x는 내비두고 2y만 이항할까 싶어요. 오른쪽에 24 더하기 6이어서 30이 있는데 12를 이항했습니다. 그리고 두 식을 연립할 생각입니다. 빼면은 좋겠는데 위에서 밑에 거 빼고 있습니다. 왼쪽은 뭐가 되죠? 십칠, 네. y가 17이면 x의 값이 누굴까요?
네. 여기다 대입해서 구한 거죠? 근데 너 지금 산수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때 아빠의 나이를 구하세요. 아빠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현재 이모의 나이는 재현이의 나이의 4배라고 합니다. 이모의 나이와 재현의 나이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모의 나이 x라고 하겠습니다. 재현의 나이는 y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바로바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까지 읽고 식을 세우려고요. 현재는 이모의 나이는 재현의 나이의 4배라고 현재로부터 6년 전에 이모의 나이는 몇 살이야? X 마이너스 재현의 나이는 Y 마이너스 6년 전에는 이모의 나이가 재현의 나이의 10배였습니다. 6년 전에 이모의 나이는 재현의 나이의 10배였습니다. 연립해서 답을 구하세요. x가 4y라고 하니까 x가 4y니까 x한테 4y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4y 마이너스 6의 값은 10y 마이너스 60입니다. 4y를 오른쪽으로 넘길 생각이거든? 마이너스 60을 왼쪽으로 넘길 생각이야. 그래서 y의 값은 이모의 나이는 몇 살이야? 여기다 대입하셨죠? 두 개 더했습니다. 합의값은 이해됐죠? 네. 자, 이번에는 매끄럽게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해도 네가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 둘레의 길이가 50짜리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둘레가 50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니은자 모양의 길이와 기역자 모양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의 길이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세로 길이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4배보다 4만큼 큽니다. 2배보다 4만큼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로 길이의 값을 x라고 해볼까 싶어요. 근데 세로 길이의 값을 y라고 해보려고요. 전체 둘레는 50이었기 때문에 xy 더한 니은자의 길이는 25일 것 같은데 기역자 길이도 25고 니은자 길이도 25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 길이가 x라고 잡았으니까 x라고 하는 길이는 y의 2배 한 것보다 4만큼 더 깁니다. 10번씩 풀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쓴 다음에 뺄까 싶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걸 뺐습니다. 뺐더니 3y라는 녀석의 값 21이고요. y의 값은 7입니다. y가 7이면 x의 값은 더해서 25가 나와야 되니까 x는 18입니다. 그때 문제는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넓이는 x 곱하기 y가 넓이기 때문에 18하고 7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126인가요? 자,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전까지는 너가 일일이 산수한 더하기 빼기를 선생님 매번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지금 매번 더하기 빼기 한 걸 확인 안 했거든? 하지만 더하기 빼기 정도는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길이의 값이 100인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사용해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한 개씩 만들었습니다. 이 끈 전체의 길이는 지금 끈을 잘랐거든? 삼각형을 만들려는 끈과 사각형을 만들려는 끈이 길이가 다른데 두 끈의 길이를 합치면 10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고 얘기했고
이거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궁금합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의 값을 x라고 한다면 세 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의 값은 3x가 될 겁니다. 여기 길이의 값을 y라고 한다면 4개의 변이 있으니까 4y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 3x하고 4y를 더한 녀석의 값은, 근데 문제에서 정삼각형 한 변 길이 x가 정사각형 한 변 길이 y보다 4만큼 더 짧습니다. x하고 y 중에 y가 더 깁니다. 얼만큼 기냐면 삼각형의 길이가 삼각형 한 변 길이가 사각형 한 변 길이보다 4만큼 짧다면 삼각형의 길이가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 저 4는 누구한테 더해줘야 돼?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작은 거에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를 누구한테 더해줘야 돼요? 네. 두 개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입법을 사용해볼까? y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x 더하기 4를 대입했더니 4x 더하기 16. 그랬더니 3x 더하기 4x 더하기 16의 값이 100입니다. 그럼 7x라는 녀석의 값은 84가 되고요. x의 값이 12가 되겠네요. x가 12가 되면 y의 값은 16이겠다. 근데 우리는 x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이해가 되면 수업의 속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한율이 결석했는데 한우리가 있네. 한우리와 대혁이가 함께 작업을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한유리가 8일 동안 작업한 다음에 나머지를 대혁이가 2일 동안 작업해서 끝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 6일만 걸리는데 따로따로 지금 한유리가 8일을 일하고 대혁이가 2일 일했을 때 작업이 총 10일 동안 만에 작업이 끝난 거네. 대혁이가 혼자 작업해서 끝을 내려면 며칠이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이건 좀 어렵네. 혼자 작업을 해서 끝내는데 소요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x라고 해볼까? x일만 있으면 일을 끝낼 수 있어요. 혼자 하면은. 대혁이가. 한우리는 y일만이라면 일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해볼게요. x는 혼자 일했을 때 일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야? 함께 일했을 땐 6일이 걸린다고? 한유리가 8일 동안 일하고. 그럼 식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식을 세우지? 자, 벽돌을 100장 날라야 돼. 근데 정현이 너가 20일 동안 일을 끝내고 싶다? 그럼 하루에 벽돌 몇 장 날라야 돼? 그러네, 하루에 5장씩 날라야 되네? 그럼 하루에 5장씩 나르는 거는 네가 100을 20으로 나눈 거잖아. 대혁이는 X일 걸리고 한우리는 Y일 걸리는 거잖아. 근데 작업량이 전체 작업량이 벽돌 100장 뭐 이런 말이 없다? 전체 작업량이 없네? 전체 작업량이 1일거든, 1. 전체 1. 작업할 1. 그 전체 1을 1이라고 해보려고. 1이든 100이든 만이든 상관없어서 전체 작업량을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대혁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아까 전에 네가 100장을 나르는데 20일이 걸리면 하루에 5장이라며. 하루에 5장 나를 수 있다며.
그럼 100을 20으로 나누게 한 거잖아. 이게 지금 전체 100장 같은 거야. 벽돌 100장. 이게 20일이야. 네. 그 다음에 한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보려고 하거든? Y, 네. 근데 함께 작업을 하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힘을 합쳤으니까 하루에 요만큼 일을 할 수 있겠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6일 만에 끝낸다고? 함께 일을 하면은? 그 시간 어떻게 세우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힘을 합쳤을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지. 거기다 6배를 하게 되면 6일 동안 한 일의 양인가? 이게 맞아요? 그게 1이겠네. 전체 1.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6일 동안 일한 게 전체 작업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전체 작업량을 1이라고 적었잖아. C, 한우리가 8일 동안 작업을 한 다음에 한우리가 y분의 1 하루에 y분의 1만큼 일하는데 8일 동안 작업하면 y분의 1한테 8을 곱하면 되겠다.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대여기가 2일 동안 작업을 더 하겠다고? 그럼 대여기는 하루에 x분의 1만큼 일을 하니까 이틀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도 똑같은 작업량을 한 모양인데 책 2개 있네? 이거 맞아요? 쌤이 네가 헷갈릴까봐 x분의 1을 a라고 하고 y분의 1을 b라고 한 다음에 계산해 볼게. a 더하기 b의 6배 씁니다. 6a 더하기 6b의 값이 이거는 y분의 1의 8배, x분의 1의 2배. 이러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할까? 3배만? 24b 더하기 6a의 값은 3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 거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볼게. 앞에서 뒤에 걸 뺐더니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a가 9분의 1이니까 x분의 1이 9분의 1이라는 얘기지? 네. 우리는 x가 필요했었는데 x 값 9란 얘기죠? 어려운 문제였어 방금 이 문제는. 두 개의 기계가 있습니다. 두 기계 A, B를 함께 가동하면 4시간 만에 끝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A 기계를 3시간 동안 B 기계를 6시간 동안 가동하면 일이 끝납니다. A 기계만 가동해서 이 작업을 끝내려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A만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 소요된 시간? 예를 들어서 100장의 벽돌을 나르는데 하루에 5장을 나르면 며칠 소요되는 거지? 이런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전체 일의 양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으로 나누기 한 거네. 그게 전체 소요된 시간인 거네. 아까는 혼자 있을 때 일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X로 잡았거든? 지금은 누구로 X로 잡을 거냐면
A 기계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잡아볼게. B 기계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잡아볼게, 이번에는. 아까는 시간을 XY로 잡았거든,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일의 양을 XY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힘을 합치게 되면 두 기계를 동시 작동시키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X 플러스 Y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작업량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A, B가 함께 가동해서 4시간만 있으면 끝낸다고? 1시간에 X 플러스 Y만큼의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4시간 동안 작업하면은 수행된 일의 양은 요만큼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일을 완료했을 겁니다.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A 기계만 작업을 시켰을 때는 3시간 동안 A 기계를 3시간 동안 B 기계를 6시간 동안 가동해야지 끝난다고? 그럼 A 기계가 3시간 동안 작동하면 요만큼 일을 할 거고 B 기계가 6시간 동안 작동하면 요만큼 일을 하겠네? 이것도 1이 나오겠네.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2로 약분해 볼까? 여기다 3배 한번 해보려고. 됐어요? 네. 여기서 뒤에 거 빼보려고 하거든? 여기서 이거 뺍니다. 뺐더니 그래서 x의 값은 x는 6분의 1인가? x의 값이 6분의 1이었을 때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 기계만 가동했을 때 작업을 끝내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나요? 전체 일은 1인인데 시간당 6분의 1만큼 일을 한대. 몇 시간 있으면 1을 하게 되지? 그러겠네. 1시간 동안에 요만큼 일을 할 건데 두 개 곱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는 숫자를 찾는 거구나. 자, 집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89쪽까지 해당하는 문제 푸시고요. 개념편, 유형편, 센수학 다 풀어오세요.